오늘 이제 보면 그 경매실천 투자 종합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12강 쪽에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세금을 절세하지 못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왜냐면 개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개인 명의로 샀을 때 1년 이내에 팔 때는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한 주택이 있더라도 1년 이내에 팔면 40%죠.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 양도 소득세, 근데 1년 이내에 팔면 1년 미만은 40%가 되고, 1년 이상은 6에서 42%. 주택이 그렇다는 건 주택.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상가라 하면 상가는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은 40%, 그리고 2년 이상일 땐 6에서 42%죠.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감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 미만일 땐 40%, 1년 이상일 때 팔면 6에 40%.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1년 미만일 땐 40%, 1년 이상일 땐 6에 4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건 지금 말하는 주택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게 2주택자 같은 경우는 3주택자는 10%가 더 중과가 있어요. 10%가. 이건 20%.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팔면은 50%가 되는 거고, 그 1년 이상 됐다 그러면 요 비율에 3주택자라 그러면 60%가 되는 거죠. 1년 이내에 샀다 바로 샀는데 2주 됐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 있다면 50%가 되는 거고, 3주택이라면 60%가 되는 거죠. 물론 1년 이상 팔았다면 이제 6에서 42%에 2주택은 10%가 중과되고 3주택은 20%가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많게 되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가 있는 거죠. 지방소득세는 이거 이외에 또 추가로 10%가, 그러니까 이거의 10%니까 0.1%가 되는 거죠. 이 10%가 과거에 주민세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하죠. 소득세가 요 양도소득금액에 10%가 추가되니까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라면 1년 미만 팔 때는 50%에다가 지방소득세 10%니까 55%가 되는 거죠. 또 3주택이라면 40%, 20%, 60%에다가 10%, 66%.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방송할 때라든가 이제 칼럼을 쓰다 신문 이제 그 기사를 쓸 때는 개인 같은 경우는 최장 66%까지 그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1년 미만에 팔고 3주택 이상이면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1년 이상 됐다고 하면 6%에 해당이 되면은 2주택이면 16%, 3주택이면 2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높은 세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되는데,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조정 대상 밖에 있다, 그럼 중과되지 않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밖에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뭐 밖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천이라든가 또는 저기 그 뭐 광주라든가 뭐 이런 데는 조정 대상 밖 아니겠어요? 또 이 안산이라든가 또는 뭐 저 이 그
뭐 대구라든가 뭐 또 이게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정대상 바뀌니까, 그런데 조정대상 이 밖에 있을 때에는 백채를 가질 수도 중과되지 않아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이렇게 중과제도라는 게 이게 투기 지역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 하나 가지고 있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2주택이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걸 먼저 팔 때는 10% 중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1년 이내에 팔면 50%가 되는 거고, 뭐 1년 이상 됐다 팔 때는 이 기울에 따라서 10%가 중과가 되는 거고,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내 밖에 있는 걸 판다. 그럼 중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정대 지역 내 한 주택을 판다.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 효과를 갖췄다 그러면. 그 파는 방법.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를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조정대상 지역 밖에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걸 먼저 팔면 20%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정대상 밖에 있는 걸 먼저 팔면 중과되지 않아요. 1년 미만에 팔면 40%, 1년 이상 되면 40%. 그러나 조정대상, 그리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 중에 먼저 하나 팔 때는 20% 중과가 되죠. 10%가 중과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팔 때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으로 팔 때랑 개인 매매 사업자랑 또는 법인 사업자 팔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책에다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이제 책을 보면서 세율도 그리고 세금 계산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살 때 무조건 중과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또 우리가 개인으로 사도 우리가 절세를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사면, 물론 또 법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 정부가 이제 중과제도를 둔다는데 그건 아직 시행되는 일이 아니니까 지금의 진행되는 현상감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책부터 20일, 이게 경매 투자의 정석 신갈입니다. 이게 개정 3판인데 좌측 모서리에 있죠. 자, 부동산을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을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로 샀을 때 우리가 어떤 비용이 이제 들어가냐.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이라는 거는 취득할 때 세금, 그리고 팔 때 세금, 이런 게 나오죠. 취득할 때 세금은 이와 같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수세도 이번에 바뀌었죠. 그 제도도 이렇게 6억 이하일 때는 전용 면적 이하일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같은 데는 85제곱미터지만 비도시지역,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이렇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비도시지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이제 일대에는 이렇게 취득세가 1%고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가 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세금이 1.1%가 되는 거예요. 1.1%. 1.1%.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억 이하일 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 이럴 때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20%가 부과되니까 1.3%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는 취득세 계산한 방법이 이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6억에서 9억까지는 이렇게 1.33% 가로 열고 이제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요 볼 때는 계산이 3분의 2 곱하기 매도 금액,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 마이너스 3을 계산하는 게 3.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이 6억 5천이다. 6억 5천이면 3분의 2 곱하기 6.5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가 6억 5천에다가 그 이제 만 단위를 끊으니까 6.5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계산해 보면 1.33이 나와요. 이번에는 금액을 다르게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금액은 다 나오니까 한번 7억으로 계산해 보자. 7억을 할 때는 3분의 2 곱하기 7 마이너스 3 하면 몇 프로냐? 요거 하면 27이 14죠? 14 나누기 3 마이너스 3을 하면 얼마냐? 7억 이하일 때에는 1.66 1.66이 되죠. 1.66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1.66에 1.67 여기다가 뭐가 포함이 되느냐? 그 전용 면적이 금융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이거의 10%니까 1.6 0.16이 되죠. 그래서 이거까지 합치면은 1.67 더하기 0.16을 하면 이렇게 이런 경우는 1.83이 되죠. 합계가 세금이 이제 여기서는 요 금액이 1.8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6억을 초과부터 9억 이하일 때에는 이와 같이 계산하죠. 3분의 2에다가 거래 금액에다가 억 단위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 5천만 원이다. 6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누기 1억을 하는 1억. 그러면 요게 이제 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절회된 금액에다가 나누기 1억으로 해서 하게 되면 6억 5천이면 6.5 8억이 따르면 8억이 되는 거죠. 왜냐면 1억으로 나누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같이 6억 5천일 때는 1.33 나와가지고 여기다 0.13 해가지고 1.46이 되고 7억 5천일 때는 금융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2.2%가 나온다. 그리고 8억 이하일 때는 2.56이 나오고 그리고 9억 초과일 때는 3.3% 뭐 주택 및 농지와 상가, 오피스텔, 공장, 농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9억을 초과될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이제 4.6%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 같은 데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4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이제 문제된다. 4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이제 4.6%가 나온다. 4.6%가 나와. 4.6%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4.6%가 4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4.4%가 추가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 채권 매입 및 매도 할인율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세가 들어가죠. 그러나 일반 매매로 취득 시에는 이렇게 인지세가 추가되지만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때에는 인지세가 면세되죠.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재비용을 계산하면 6억 이하의 거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 1.1%에다가 플러스 이제 법무사 수수료 한 0.2% 정도 계산해서 한 1.3% 정도를 우리가 등기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자기 취득할 때 개인인 경우는 4주택부터는 무조건 4%가 되다 보니까 금융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4.4%가 되고 초과할 때는 4.6%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에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이제 하게 돼, 양도소득세.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는 개인이 취득하거나 법인이 취득한 경우는 이렇게 똑같아요. 개인이 취득, 법인이 취득. 그러나 문제는 이 개인 같은 경우는 4주택부터는 취득세가 그렇게 무조건 4%가 이제 단위 세대 돼 가지고 4.6%가 나오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4주택 이상이라도 이 중과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1%, 6억 이하일 때 1.2%, 뭐 이제 그다음에 뭐 2.2%, 뭐 좀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된다는 걸 위해서 살고, 이번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세는 그러니까 우리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취득세가 많이 제일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거기에 약간의 이제 법무사 수수료가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이 팔대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일 경우는 양도소득세, 개인 사업자일 때는 소득세죠. 소득세도 6에서 42%죠.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도 6에서 42% 구간이 되죠. 물론 1년 이내 팔고 1년 미만에 팔 때는 뭐 주택 같은 경우 40%, 상가 같은 경우는 50%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택을 갖고 지금은 주택 갖고 위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에 팔면 40%지만 1년 이상만 됐다 하면,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면 이렇게 1200만 원일 때는 6%.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10%가 중과가 되죠. 3주택은 20%가 중과돼서 이게 6, 16, 26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누지공제가 없죠. 그러면 1200만 원에서 4600은 기본이 15%,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은 10%가 중과돼 가지고 25%, 3주택은 35%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기본 세율이 38%, 그리고 누진공제 1940만 원을 빼게 되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인 경우는 48%, 3주택에는 58%가 되는 거죠. 5억 원 초과할 때는 기본이 42%인데 2주택 중과되면 52, 3주택 중과되면 20% 중과되면 62. 기본 42에서 누진공제 3,540을 빼고 2주택일 때는 10%, 3주택일 때는 20%가 중과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사 제도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밖에서는 2주택, 3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설령 100주택가 되더라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 1년 미만일 때는 40%, 1년 이상일 때부터는 6에서 40%를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얼마냐? 1주택자인데 이제 비과세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세율로 계산한다. 1년 이상에 판다 할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판다. 그럼 5억이다. 그럼 5억 원에다가 세율 42%를 계산한단 말이죠. 42%. 물론 여기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5억 원이면 여기다가 뭐 기본공제 빼고 그런데 그냥 세율만 계산한다면 곱하기 4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누진공제 3,540만 원을 빼는 거죠. 이 누진공제는 뭘 말하느냐? 이 5억이라는 돈은 5억을 초과할 때는 42%지만 이 42%는 뭐냐면 이 0원에서부터 그 5억까지의 이 과정에서 보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부과하고, 이 1200이 4600인 3000 여기서까지 따지면은 3400만 원이죠. 그건 15% 계산해야 되죠. 또 4600에서 8800이면은 4200만 원은 원래는 24%를 계산해야 돼요. 8,800에서 1억 5천 요 사이에는 35%를 계산해야 되고요. 여기서까지는 38%.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요렇게 계산했을 때에
이 42%로 계산한 거와의 차익이 이만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6, 15, 25 이렇게 계산을 때리지 않고 이렇게 누진공제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요 구간이다. 요 구간이니까 2억에 팔았다. 2억이면 곱하기 38% 마이너스 누진공제 얼마냐? 194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세율을 일일이 건건이 이렇게 구간마다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이런 누진공제 제도를 둔 거죠. 자,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면 2019년도 또 2020년도 또 2021년도에서부터는 달라져요. 이렇게 2019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3년에 24%, 4년에 이렇게 32, 5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갖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다가 2020 올해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갖게 되면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10년 내에 80% 공제를 받아요. 그러나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15년에 거쳐서 30%만 공제 본다.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어떠냐? 2020년도는 반드시 이 보유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거주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보유하고 거주를 우리가 반반 이렇게 나눴어요. 3년 이상 할 때 이 보유만 했다. 그러면 12%만 받고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보너스로 또 12% 받는 거죠. 예를 들어 5년 이상 했다. 그럴 때는 보유만 5년 했다. 그랬을 때는 20%예요. 거주까지 했다. 20%.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 그럼 40%예요. 그리고 거주를 5년 했다. 그러면 60% 받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됐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과 밖에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 주택이 있는 걸 먼저 팔면은 10%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정대상 밖에 팔면 중과 없이 팔고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거는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으로 해가지고 뭐 1가구 3주택일 때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 명의로 1주택과 개인 사업자 명의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개인이 명의로 주택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다주택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개인 명의 1주택은 2년 거주 하다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본다. 우리가 이제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명의하고 개인 사업자로 해서 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면 이게 요걸 읽어보면 이렇게 사업자 명의 다주택은 보유경과 상관없이 기본 사업소득세를 적용하여 전세 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이제 유의할 점 뭐냐면 이게 2018년 4월 이전에만 그렇죠. 2018년 4월부터는 개인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종합소득세와 개인 양도세를 비교해서 비교 과세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시행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 경우 개인 양도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러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사더라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죠. 그러니까 6에서 42% 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어서 개인 매매 사업자 갖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개인이 내야 될 세금하고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율로 내가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 양도세 중과제도를 이가 적용될 거지만 중과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조정 대상 밖에 있는 물건을 살 때에는 지금도 엄연히 개인 매매 사업자로 사가지고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6에서 42%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개인 매매사를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밖에는 엄연히 지금도 한다. 그래서 조정대상 내에서는 이 법인으로 사가지고 법인세 10%만 부과하고, 물론 비사업용 토지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또 추가로 법인세 10%가 중과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그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법인으로 투자하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서는 개인 사업자나 이제 개인 사업자로 사게 되면 6에 40% 일반세율로 이제 그 우리가 세제를 절세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으로 사냐 또는 이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누가 더 유리한가 보면, 이렇게 개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그 팔게 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그건 다 알죠? 이번엔 고가주택은 어떨 건가? 고가주택은 이렇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은 6억 원인데 양도가액이 10억 원인, 그러니까 6억짜리가 15억 원을 올랐어요. 이랬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9억을 초과되는 것까지 이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럼 세금이 얼마 되느냐? 취득가격이 6억이고 양도가격이 15억 원인 고가주택을 1가구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면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하면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2020년은 양도시 2년을 거주해야 되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 거주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계산 방법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